대법관도 덤비면 죽어. 죽어. 죽는다. 이런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막말의 수준이 끝모르고 막말의 대상이 무차별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세상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이대,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 덤비면 죽는다. 무섭습니다. 덤비면 죽어. 덤비면 죽는다. 대법관들을 향해서도 얘네들도 사법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다.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썩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대법원장에게 죽는다라는 발언. 사법 불신을 떠나서 이쯤 되면 사법부 모욕이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김재섭 의원님, 예.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 정부의 넘버 2, 넘버 3에게 밤길 조심해라 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무서워했었는데 지금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는 더 노골적입니다. 덤비면 죽는다. 좀 무서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섭죠. 김재섭도 무서우면 얼마나 전 국민이 다 무섭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그 인사 전체를 관장하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인사인데 저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이제 모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인사청문회에 뭐 강선우 뭐 후보자나 뭐 권오을 후보자 여러 가지 심지어 국무총리인 김민석 후보자 역시도 과연 이게 맞는 인사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인사의 총괄인 인사혁신처장 역시도 저런 식의 사법부를 겁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저는 그런 이야기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만사를 책임져야 되는 분이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그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대통령 후보였을 때, 당대표였을 때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강성 발언들이 고스란히 지금 다 떠오릅니다. 뭐 밤길 조심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길 조심해라.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관을 뭐 100명으로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법원 체계를 바꿔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 할 거라는 의혹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이 최동석 처장의 발언들을 듣고 보니까 어쩌면 그게 진짜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해놨던 발언들이 진짜 사법부를 압박하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민주당의 이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많이 기사화도 되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지금 이 발언 다시 한번 좀 우리 PD님 띄워주실까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런 발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인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대한민국 대법원장.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 덤비면 죽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합니까? 네, 유튜브 출연해서 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표현이 좀 과도했죠.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비판은 상당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내규까지 어겨가면서 며칠 사이에 그렇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항소심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격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탄도 상당히 높았었고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또 유튜브 나가서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나서
그 전에 했던 언행들을 되돌아보니까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저분이 그냥 일반 그냥 민간인으로서 유튜브 출연도 하고 본인의 어떤 인사 조직 관련 연구소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예. 혁신처장이 되기 직전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 출연, SNS 각종 쏟아낸 발언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유튜버만 하시든가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이런 발언이 없는 사람을 뽑던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네네. 민간에서의 어떤 인사 조직 관리한 이런 경험들을 상당히 음. 높이 평가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런 발언들과 뭐 SNS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걱정이냐면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균열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지금 저 발언들에 대해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겉으로 100% 이제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감정을 다 표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제대로 걸러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을까 하는 걱정.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무 기관총 난사다. 난사하듯이. 기관총 난사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 네. 정성호 장관이나 정성호. 네, 윤호중, 윤호중. 춘천고등학교 또 후배더라고요. 윤호중 의원은, 네. 윤호중 장관, 또 강훈식. 비서실장, 정무수석, 우상호. 그러니까 다 이게 문제 있다, 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멤버들로 이재명 정부는 꾸려진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7월 22일인가요? 언제 한번 본인이 뭐 언행 각별히 조심하겠다라고 유감 표명을 했는데 좀 진전된 표현이 만약 이대로 이제 그 자리를 유지해서 네네. 간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 간다고 하면 하루가 멀다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한 언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의사표시는 조금 더 진전된 진정어린 사과가 곁들여진 그런 입장 표명이 한 번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어찌 보면 자기 일 한 겁니다. 그 판단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분들은 자기 일 한 건데 자기 일 한 사람들에게 죽는다라는 발언을 한가 하면 가족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대비적이죠. 대조적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가족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건 우리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옹호합니다.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 체계와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 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것이다 라고 옹호합니다. 아까 자기 일한 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에게는 죽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형수 욕설은 이렇게 옹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사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극찬을 하는데 아주 다 뜨겁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의혹 사과는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 Civilization. 한국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경종을 울려주는 사과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적절하냐? 예, 기준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대법원장 주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이제 앞부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 법과 잘못해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법카. 그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 형수의 욕설인데 왜 하이데거의 어떤 존재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새치혀를 조심하라고. 그런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 새치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자기 자신의 유튜브만 그냥 폐쇄해버리면 이제 누가 못 찾을 거야 했는데 워낙 다른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보가 돼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아직도 계속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새치혀로 그냥 여기저기 가가지고 아까 난사 얘기했는데 기관총 난사듯이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사고는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극단적 시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래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것은 욕설이 됐건 버카를 썼건 모든 거 뭐 사법을 시켰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칭송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반대적인 입장이랄지 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난사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극단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을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이 인사를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인사가 되겠냐 이런 뭐 생각이 들고 우리가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사혁신처장을 그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내가 다시 인선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지목한 사람만 해도 현 내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강원식 비서실장 있죠.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장관 중에서 탑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 장관 있죠. 정성훈 법무부 장관 있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있죠. 지금 인사에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의 고언을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각은 해체할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인사 해서는 안 될 인사를 한 거죠. 최인사혁신처장 기준대로라면 이 내각은 해체감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최동석 처장은 또 그런 말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건 역사에 있을 수는 없는 엄청난 훌륭한 내각이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사고 자체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로 나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그렇죠. 이거 인사혁신처장을 그대로 데려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모순된 상황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삼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